자, L 테스트들은 다 했니? 아직 못한 사람? 뭐야, 왜 이렇게 많어? 얼마나 많은지 좀 보자. 봐봐. 응. 아이, 봐봐. 아이, 좀 나왔네. 다른 사람들 그 검사 좀 할 테니까 다른 사람들 좀 보여주세요. 봐봐. 잠깐만. 수정을 안 한 건 아니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어려웠을 수. 오히려 잘했네? 이거는 어. 이걸 하는 것 같은 했었어 여기는? 아니 이건 많이 지문을? 그래? 지문은 어떻게 많이 했어? 숙제하다가 숙제하다가. 그다음에 문제 너무 푸른데? 이건 3번만 한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거 책장까지 이유를 써서 왜 안 돼? 중간 점검을 좀 해야겠다. 서연이 잠깐 중간 점검. 나와. 아니 중간 점검. 잠깐만. 알겠습니다. 오늘 시험이 어려웠나 보네. 지금 결과를 쭉 봤는데, 네, 뭐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자, 일단 잠깐만요. 그 저기 뭐야, 아이리랑 서연이는 왜 시간이 부족했어요? 하는데 서연이 저 시간 좀 걸려가지고 앞에서 저번 주에 안 6시에 왔을 거 아니야? 1시간 동안 지금 한 거 아니야? 지금 이거를? 선이 말했잖아, 아저씨가 단어 전에 저거 먼저 하라니까 1 테스트 먼저 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저기는 아연이는 뭐 두고 왔구만. 자, 너네가 테스트를 봐서 알겠지만 이 정범역법을 찾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시간도 꽤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을 제대로 안 하셨다면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하셔야 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얘네가 시간 투자를 충분히 하든지 일찍 와갖고 단어 시험을 뒷시간에 보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제가 이 시험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해주셔야 시간이 모자라진 않겠죠. 알겠어요? 자, 일단은 사연이랑 아연이는 답지 미리 줄 테니까 답지 보면서 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앞에 잘 보이니? 준서 잘 보여? 알았어. 그 다음에 볼게요. 응? 답지 있었냐? 그래? 답지가 3개라고?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자, 봅시다.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거부터. 제가 뭐 거의 이 정범위법에 대해서 항상 매 시간마다 얘기하는 것들 4가지 이제 말로 해도 될 것 같아. 4가지. 첫 번째 동사 관련 의심히 해라. 두 번째 절 관련 문제 많이 나온다. 세 번째 형용사와 부사. 세 번째 대명사. 네 번째 형용사와 부사.
맨날 얘기하는 거죠. 맨날 얘기하는 거. 전범위법으로 나오는 거.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보자면 이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야. 이거. 내가 지난번에 형용사 대 부사 비교할 때 주로 뭐랑 섞어서 나온다 했어? 비교 구문이라던가 아니면 뭐랑 동사의 특성을 활용해서 보통 시험에 낸다 했었잖아. 실제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1번 문제는 비교 구문과 동사의 특성이 동시에 나온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the more greatly라고 나왔어요, 얘들아. greatly라는 거는 부사잖아.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근데 뒤를 봤을 때 the number of examples 주어 나와 있고 is라는 동사 나와 있거든. 그럼 is에 대한 보어가 어디냐는 거야, 지금. 비동사잖아. 비동사 뒤에 보어가 나와야 될 텐데 이 녀석에 대한 보어 역할을 요 놈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근데 얘는 부사니까 보어 역할이 돼야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형용사로 바꿔주는, 즉 the greater라는 형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말한 게 이유예요. 방금 말한 거. 됐나요? 그래서 한 단락에서 예시의 수가 더 많을수록, 더 클수록 the more likely the information will be remembered. 우리가 그 정보가 더 잘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됩니다. 되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 자, 보시면 여기에서도 이제 틀린 부분 보자면 여기거든, 여기. 이거는 사실 능수동 관련된, 즉 동사 관련 문제예요. 동사 관련된 거. 보시면 이 associate라는 표현. 이것도 제가 설명했었는데 주로 얘가 수동태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했었어. be associated with 이렇게. 그래서 뭐뭐와 연관성이 있다. 얘가 만약 타동사로 그냥 쓰인다면 associate A with B라고 나와. A를 B와 연관시키다.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쓰인다고 했었어. 뭐뭐와 연관성이 있다. 뭐뭐와 연관되다. 라는 뜻으로 훨씬 많이 쓰인다 했죠. 만약에 그냥 associate가 나왔다면은 뒤에 A, 즉 목적어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목적어가. 그치? 근데 associate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없어요. 없어. 게다가 문맥적으로 우리가 따져본다 하더라도 정보는 더 쉽게 가공된답니다. 처리된답니다. 뭐 한다면은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건 당연히 정보를 말하는 거겠죠. 정보가 즉각적으로 뭐 할 때 바로 연관될 수 있다면요. 정보와 연관될 수 있다면요. 됐어요? 뭔가 이미 존재하는 정보와 즉각적으로 연관될 수 있다면 더 쉽게 가공될 수 있다. 더 쉽게 처리된다. 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연관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해야 적절하겠죠. 맥락적으로도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숨차. 자, can be immediately associate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요거는 좀 찾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 내가 아까 말했던 전범위어법 4개 중에 3번에 해당되는 대명사 쪽에 되는 거예요. 대명사.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복습. 자, 쌤이 대명사는 보통 시험에 어떻게 많이 나온다고 했어? 첫 번째는 스위치 나온다고 했죠. 있을래, 댐쓸래. 이거 많이 나온다 했지.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 격일치였어. 격일치가 뭐였어? 두 개였잖아. 첫 번째는 목적격 쓸래 아니면은 소유 대명사 쓸래 라는 문제 패턴 하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어? 목적격 쓸래 아니면은 제기 대명사 쓸래. 이렇게 두 가지였죠. 됐어요? 대명사에서 대부분에 나오는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제일 많다고. 두 가지. 물론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거 이외의 것도 많이 나와 있어. 부정 대명사라든가 지시 대명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매번 얘기하는 우리 전범위어법에 해당되는 것들, 그러니까 정말 많이 출제되는 기출유형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건 얘네밖에 없어요. 얘네밖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건 스위치고. 됐니? 자, 근데 여기 봤을 때 unhappy people often set unreachable goals.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제대로 나왔어. 얘는 문제될 거 없어. 리딩이라는 분사구문 나왔는데 지금 분사구문이 능동형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문제될 거 없는 거예요. 리딩이라는 형태도. 근데 잘 봐봐. 여기에서 이 리딩의 주어가 누구겠어? 이 분사구문의 주어는 누구야? unhappy people이겠죠. 주절의 주어랑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then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겠죠. 이 them이 만약에 people이야. 얘랑 똑같아. 이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 인물이니까 뭘 써야 돼? 제기 대명사 써야겠죠.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이 them이 unreachable goals를 가리킨다면은 그냥 them이 맞겠죠.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하지 않으니까. 왜냐? 그럼 이제 뭘로 들어가야 돼? 해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해석으로. 잘 봐. 여기서 불행한 사람들은 종종 뭔가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들이 결국에 어떻게 된다? 실패로 이끌게 된대요. 실패로 이끌게 된다. 실패로 이끈다. 뭘 실패로 이끌어? 자기 자신을 실패로 이끈다는 말이 가장 적절하겠죠.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주어, 이 녀석과 목적어가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제기, 대명사, 냄새하고들을 써줘야 된다고. 정리됐습니까? 됐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3번과 같은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항상 동사형 먼저 의심하고 이런 애들 이 두 마리를 의심해보라고 일단 set과 reading을요. 됐니? set을 의심했더니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복수형 주어 나왔으니까 스위치도 맞고요. 뒤에 목적어 나왔으니까 능동태 맞고요. 문제될 거 없고 리딩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었죠? 능동분사냐 수동분사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뒤를 봤더니 them이란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 역시나 능동분사 부분을 써야 된다. 그럼 둘 다 문제될 게 없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 두 번째 절 관련된 거 절은 아예 나와 있지도 않아. 탈락. 그러면 세 번째는 대명사 관련된 거 대명사는 얘밖에 없죠. 그럼 얘 의심해야 되고 네 번째는 형용사 대 부사인데 형용사라고 해봤자 unhappy랑 unreachable 밖에 없어요. 얘는 얘 꾸며주고 얘는 얘 꾸며주잖아. 됐냐? 그럼 여기에서 낼 수 있는 문제 자체가 뭐야? 대명사밖에 없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내가 매 시간마다 그 네 가지 기출 유형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항상 인지하고 계시라고요.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내용 가겠습니다. 문장이 좀 길죠? 보시면 일단 have you ever wondered why 하고 나왔는데 이 wonder라는 단어 자체가 보통 뒤에 if라던가 why랑 잘 어울려요. 왜냐면 의미 자체가 궁금해하는 거니까 왜 그런지를 궁금해하거나 뭐뭐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거나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좀 더 이제 내가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 간접 의문문과 잘 어울리는 동사라는 거야. 간접 의문문.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 또는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 원래 if에더를 쓰죠. 자, 어쨌든 이 y라는 녀석이 나왔으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you can put a jigsaw puzzle이라는 주어 동사 목적어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부사 건너뛰고요. 그럼 잘 봐. 여기까지 끊어보게 돼요. 여기까지. 봐봐. 주어 동사 목적어의 부사까지 다 완전한 문장 나왔어. 완전한 문장. 그럼 뒤에 뭐 써야 돼? 수식어 나와야겠지.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이니까. 근데 이 수식어의 종류는 형용사와 부사 두 개밖에 없잖아. 그렇지? 근데 quicker 형용사가 나왔어. 얘들아, 형용사가 수식어 역할을 하려면 당연한 말이지만 명사 꾸며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지금 이 quicker라는 말이 꾸며주는 명사가 어디 있어요? 앞뒤에 나와 있나? 없어. 그럼 뭐야? 이게 탈락이지. 탈락. 그럼 남는 거 뭡니까? 부사밖에 안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quicker가 아니라 이 녀석의 부사형인 more quickly가 돼야 된다는 거야. more quickly. 여기서 more quickly는 뭘 꾸며줄까? 앞에 나와 있는 동사 꾸며주겠죠? put together 꾸며주겠죠? 됐어요? 자, 이어서 볼게요. 하나 찾았고 when you do it while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여기서 너가 그것을 할 때라고 나왔는데 이런 애들을 한번 찾아보자고. 여기서 두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put together를 말하는 걸 테고 이시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jigsaw puzzle를 말하겠네. 됐니? 그러면은 대동사라든가 대명사라든가 문제될 거 없고요. while이라는 접속사 뒤에는 원래 ing 쓸 수 있죠. 그쵸? 뭐뭐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역시나 문제될 거 없습니다. 넘어가서 볼게요. 자, that's because 나왔는데 이 that's because 나오면은 너네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 that's because 쓸래. 아니면 that's why 쓸래. 이거는 신경 써야 된다. 자, that's because 쓰면은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that's why 쓰면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다 했지? that's why는? that's why는 원래 정석 해석은 이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 했어. 헷갈리니까. 그냥 어떻게 해석해라? 그래서라고 해석해라. 그래서. 됐냐? that's why. 그래서 뭐뭐하다. 됐니? 자, 어쨌든간 내용을 뒷내용을 봤을 때 music enable 나오면 니네가 신경 써야 되는 거.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투부정사 제대로 나왔네. 그러니까 to accomplish 문제될 거 없고요. accomplish를 또 동사로 보자면
얘가 뭐뭐를 성취하는 거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목적어 나왔잖아. task까지.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도 문제될 게 없는 거야. task까지.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인데 얘들아 또 봐봐라. 2절하는 형태가 나왔어. 2절. 봐봐. 일단 여기에서 2절은 형용사 이지의 비교급인데 여기가 과연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냐. 어카플리시라는 녀석은 보어를 받을 수 없는 동사예요. 그냥 뭐뭐를 성취하다니까. 됐어? 그러니까 일단 보어 자리는 아니고 명사를 꾸며주자니 명사가 뒤에 없어요. 선생님 앞에 테스트를 꾸며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얘 꾸며줄 거면 얘 앞에다 써야지. 우리가 프리티 걸이라고 하지 걸 프리티라고 안 그러잖아. 그냥? 그러니까 위치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형용사 수식어도 탈락이란 겁니다. 그럼 남는 건 뭐야? 부사 수식어를 써야겠죠. 앞이 완전한 문장이니까 뒤에 수식어, 부사 수식어만 가능하겠죠. 따라서 2절과 아니라 얘도 부사의 비교급 more easily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됐니? 그러면 that's why가 원인이 되어 That's why가 원인이 뒤에 오냐? 아니죠. 결과가 뒤에 오죠. because가 Because는 뒤에 원인이 오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That's because 하면 이러하기 때문에 앞 내용 하다 뭐 이렇게 오겠죠. That's why가 오면은 앞 내용이 원인이 나와서 그 결과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응.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인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음악을 듣는 동안 그 직소 퍼즐을 더 빨리 맞출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네가 궁금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은 음악이라는 게 뭔가 좀 우리가 어떤 주어진 과제를 더 쉽게 수행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해. 이게 원인이야. 그래서 직소 퍼즐을 잘 맞춘다고. 그러니까 앞부분이 결과가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라색 잘 보이냐? 어머니하고 엉덩이가 이거 그렇게 깨요. 아니 이번에 분필이 다 떨어져갖고 원장님이 이제 분필 새로 주문하시는데 내가 부탁드렸거든. 보라색 좀 사달라고. 이게 집에 있거든. 근데 이게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쓰고 있잖아 지금. 자 볼게요. 이번에는 진짜 리얼 전범위 어법이었죠. 그래서 그냥 빠르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파트가 형용사 대 부사 파트이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된 거를 좀 많이 냈어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유형. 1번 유형이 내가 말했던 좀 난이도가 높은 유형이에요. 이게 아까 내가 말했던 건 형용사 대 부사 문제를 낼 때 두 가지. 그러니까 동사의 특성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비교구문과 섞어서 나온다거나 이제 이런 거였잖아. 근데 이건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니라 어떤 구조입니까? 그때 말했던 명사 나오고 앞에 형용사 나오고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렇게 문제 나온다 했었죠. 그렇죠? 만약에 형용사가 정답이라면 이렇게 구며주고 부사가 정답이라면 이렇게 구며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건 어떻게 구별해라? 해석밖에 없다 했었어. 해석밖에. 뭐뭐하고 뭐뭐한 명사인지 뭐뭐하게 뭐뭐한 명사인지. 됐어?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잘 안 보이니 이것 때문에? 괜찮아? 응.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센티드라는 게 뭔가 향기가 나는 거잖아. 냄새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쁜 지역 뭔가 벌써 이상하죠. 뭔가 이렇게 즐거운 지역. 뭔가 이제 상쾌한으로 해서 볼게요. 그러니까 상쾌한 지역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죠? 근데 상쾌하게 냄새가 나는 지역.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어떤 게 더 적절할까? 상쾌하고 냄새가 나는 지역인지 상쾌하게 냄새가 나는 지역인지 당연히 상쾌하게 냄새 나는 지역이죠.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센티드를 수식하기 때문에 여기에 ly 부사가 붙어야 된다. pleasantly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얘도 좀 비슷한 문제인데요. 얘는 동사 특성 활용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confident 밑줄 쳐져 있으니까 동사를 찾아보면 돼요. carry out. 자, carry out이 무슨 뜻이야? 수행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잠깐만 가죽 좀 벗을게. 자, 수행하다인데 이 수행하다라는 말이 과연 보어를 받을 수 있는 동사일까? keep이나 stay나 이런 동사가 아니죠. 그렇죠? 일단 보어는 못 봤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인데 여기에서 과연 보어를 쓸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오형식 같은 거 안 돼. 저런 carry out 같은 단어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confident가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것도 아니죠. 그럼 남는 건 뭡니까? 부사 confident 네밖에 안 남는 거죠. 됐습니까?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동사 꾸며주는 거죠. 수행한다, 수행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어이구, 3번 볼게요. 요게 3번이고 글씨가 잘 안 보인다. 맞아 이거? 에딩이 3번이냐? 응. 오케이, 알았어. 자, 이거는 이제 동사 관련 이제 어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쉽게 푸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부터 구문 분석을 해볼게. 처음부터. 자, 보시면 past 주어 나왔어. 전명구가 사이에 껴있어. 그럼 당연히 꾸며주는 거야. indicate 동사 나왔어. indicate라는 단어 보자마자 니네가 떠올려야 되는 거. 뒤에 대생략됐구나. 요거. 괜히 say나 believe나 이런 애들이랑 마찬가지죠. 그럼 뒤에 주어 동사 나오겠구나. 그럼 여기에서 preferences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대절의 주어. 그럼 얘에 대한 동사가 여기 나오네. can keep. 됐어요? 그럼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녀석은 뭐밖에 안 된다? 역시나 주어 꾸며주는 수식어밖에 안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일단은 우리가 동사 관련 어법 나오면 내가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했지? 얘가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판단하라 했죠. 동사 자리 맞냐 아니냐. 근데 동사 자리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동사 자리가 아니야. 여기 있습니다. 됐어? 그럼 동사 자리 아니면 내가 어쩌라고 그랬어? 동사 자리가 아니면 준동사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라 했지. 준동사를 써야 된다. 그러면 준동사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셋 중에 하나인데 지금 나와 있는 형태가 애초에 분사형으로 나와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너네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 이 문제는 ing 슬래 pp 슬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ing 슬래 pp 슬래. 됐어요? 근데 간단하게 푸는 방법.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지만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이다 라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뒤에 목적어가 없네. 따라서 얘는 added가 되는 거야. 그냥 심플하게 풀잖아. 됐나요? 물론 해석까지 해야 가장 정확한 정답을 고를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문제 풀 때 당시에는 능수동을 풀 때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를 바탕으로 푸시는 게 일단 속도적으로는 가장 빠릅니다. 확인차 해석을 해보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갈게요. improving이라는 ing가 나왔는데 얘는 뭐랑 짝인 거야? 만약에 ing가 답이라면은 없어요. 앞에 ing가 없잖아. 병렬구조 and 나왔는데 뭐 없어요. 그러면은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뭔가 더 어덜트하게 뭔가 좀 더 이렇게 긴장감 있게 이렇게 한번 해석하면 될까요? 여기 원래 이제 이게 경보나 이제 경고를 주는 거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유지시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어떤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러면 얘밖에 없네. 짝이. 동사원형 improve를 써야겠네요. 역시나 동사 관련 어법이었고 그 다음에 5번 여기 보겠습니다. 잘 봐. 얘들아 문장 맨 앞에 ing가 나왔다는 거는 둘 중 하나로는 쓰여야겠죠. 첫 번째는 뭐겠어? ing가 문장 맨 앞에 있어. 그럼 동명사 주어거나 또는 그렇지 분사 구문이어야겠지. 둘 중 하나여야 돼. 그럼 잘 봐봐. 얘가 만약 동명사 주어라면 뒤에 뭐 나와야 돼? 주어니까 뒤에 뭐 나오겠어? 동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한번 찾아보자. 동사 나왔나? Whenever to see which is best for you. 끝났네? 동사 있어 없어? 없어. 이 동사는 얘에 걸리는 거니까 아니고. 됐어? 그럼 일단 동명사 주어 탈락. 자, 분사 구문이다 만약에. 얘들아, 분사 구문이면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주절이 필요해요. 주절. 왜냐면 분사 구문이라는 것 자체가 부사구야. 부사구. 그럼 당연히 주절이 나와야겠죠. 근데 뒤에 주절이 당연히 안 나와 있네. 그럼 여기는 뭐야? 동명사도 분사 구문도 아니라는 거야. 애초에 이 문장 자체에 동사 자체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동사형으로 써줘야겠죠. experiment. 실험 해봐라. 명령문이 되는 겁니다. 정리됐나요? 자, 다음에 6번 볼게요. 우리 형용사부사에서 이제 단골로 나온 녀석이죠. high 슬래 highly 슬래라는 거. 자, 다시 한번 복습입니다. 복습. high라는 거는 형용사와 부사 모두로 쓰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highly라는 부사는 이 높게라는 뜻이 아니었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매우 꽤 상당히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고요. 잘 알다시피 high는 높은, 높게 이런 뜻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highly라는 단어는 얘도 상황에 따라서
높게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는데 이 하이의 높게와 하이리의 높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얘는 가시적인 게 높은 거예요. 가시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쉽게 말해서.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거, 뭐 산의 높이가 높다거나, 오케이? 눈에 보이는 게 높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하이를 쓰고요. 온도가 높다고 할 때도 참고로 하이를 쓰긴 합니다. 근데 어떤 정도라던가 가능성, 좀 뭔가 추상적인 개념, 어떤 가능성 같은 게 높다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 하일리를 써요. 하일리.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선 이 하이나 하일리의 밑줄이 쳐져 있다면 우선 일반적인 형용사 대 부사 문제로 일단 풀어보는 거야. 일단은 그랬더니 만약 형용사 자리다. 그럼 당연히 하이가 답이겠죠. 근데 부사 자리다. 그럼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그치? 이때는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야. 봐봐 그러면 이 because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it is 나왔어. 그리고 high 뒤에 effective 나왔어. 그럼 effective가 뭐겠네? 됐어? 여기 주어진 거고. 그러면 얘는 절대 보어 자리가 될 수 없죠. high는요. 형용사 자리 아니죠. 따라서 얘 꾸며주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럼 이제는 해석으로 들어가는 거야. 높게 효과적인지 매우 효과적인지 그냥 해석만 해봐도 나오네. 어떤 게 맞겠냐? 매우 효과적이겠어? 높게 효과적이겠어? 매우 효과적이다. 이게 맞겠지. 따라서 하일리로 끝나는 거야. 되니? 자, 우리가 지금 밑줄 쳐져 있는 부분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풀 수 있었지만 사실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밑줄이 하나도 안 쳐져 있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방식, 아까도 말했던 네 가지 동사 관련, 절 관련, 대명사, 형용사, 부사 이 네 가지만 기반으로 해서 풀어도 사실 거의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읽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됐어요? 지금 제가 낸 문제에서는요, 지금 방금 전에 말한 네 가지 유형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제가 매 시간 얘기하지만 모의고사라던가 또는 여러분 그 이제 학교 내신 시험에서 나오는 것 또한 다 네 가지 외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테스트는 요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책을 펴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할 차례니?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지? 어디까지 했나? 비교 부분까지 했어요? 그래? 66쪽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비교사 밑줄? 맞아요? 확인 좀 해주세요. 맞아요? 잠깐만요. 이거 아닌데? 여기 있구나. 사와지 그래? 잠깐만. 유닛 5 맞았어? 근데 왜 안 맞지? 미안하다. 내가 지금 업버크 스타트를 켰어야 되는데 저기 실력 따지기를 켰어야 되는데 5.0을 켰어. 잠깐만. 보자. 유닛 5부터 보면 되죠? 부정사. 뭐야, 왜 안 나와? 엥? 왜 이래? 잠깐. 나와. 그렇지. 자, 한번 봅시다. 부정사 밑줄. 사실 오늘 할 부분이 66쪽이랑 70쪽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할 건데 부정사랑 동명사, 분사 요 파트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준동사 파트예요. 준동사 파트.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책에 있는 걸 한번 먼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책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가 채워서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죠. 이거 답은 뭐 미리 보고. 처음에 이 부정사의 밑줄이 쳐져 있을 때 떠올려야 할 포인트 해갖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늘 말하지만 동사처럼 생긴 애들은요 무조건
여기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는 게 무조건 영순이야. 영순이. 됐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알겠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그 8개년치 모의고사랑 수능 내가 다 조사했다 했었죠. 그때 실제로 시험에서 가장 출제율이 높았던 거 30문제 나왔어요. 30번. 30몇 번이었는지 까먹었다. 34번인가 5번인가 나왔는데 그 30 몇 번 나온 게 출제율 1위였고 그게 뭐였냐면은 여기에다가 여기가 동사 자리인데 투부정사 써놓거나 동사 자리인데 ing 써놓거나 거꾸로 동사 자리가 아닌데 동사 써놓거나 이런 것들. 즉 구문 분석만 잘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거든. 근데 그런 문제가 실제 모의고사 수능에서 가장 출제율이 높았어요. 가장. 지난 8년 동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일단 1순위로 니네가 떠올려야 될 거는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구문 분석을 통해서 그걸 먼저 판단하는 게 무조건 1순위입니다. 알겠죠? 자,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걔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혹시 좀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목적격 보호로 쓰인 부정사랑 동사의 목적어로 투부정사 쓰일 때 이거는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니네가 중딩 때 막 달달달 외웠던 막 그런 것들일 거야. 뭐 원트 뒤에 투부정사, 뭐 디사이드 뒤에 투부정사 어쩌고 저쩌고. 이거 내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었는데 사실 얘는요. 얘부터 설명할게요. 어법 문제로는 안 나와요. 제가 좀 약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어법 문제로는 안 나와. 왜? 그냥 쌩암기 문제잖아. 쌩암기 문제. 그렇지? 이런 거 안 좋아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감사합니다 하고 맞추면 돼요. 근데 서술형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서술형. 서술형이란 건 뭐야? 영작이잖아요. 영작. 그러니까 이 영작에서도 제가 이거 유형을 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고1 1학기까지는 보통 생영작을 내기도 해요. 이건 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는데 생영작을 내기도 하고요. 1년 내내 내는 학교도 있고 뭐 2학년 때 나오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 내가 주제나 뭐 요지 써라, 요약 써라 이런 게 많이 나온다 했었죠. 어찌됐든간. 근데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영작을 할 때 어떤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냥 기본적인 사항이 있잖아. 이런 기본적인 암기 사항들. 그러니까 얘네가 같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같이 서술형 영작을 할 때. 됐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야. 수학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3차 함수를 배우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안 나오나? 아니잖아.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영작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영작은 문법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그거와 별개로 그냥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류를 외워두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2번에 비해서 1번이 조금 더 중요도가 높긴 한데요. 얘도 역시나 어법 문제로 그렇게 메리트 있는 건 아니에요. 얘는요. 니네가 이제 막 중딩 때 열심히 배웠던 무슨 뭐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니 뭐 지각동사 목적어 뭐니 막 이런 시리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리즈들을 암기하는 건 역시나 의미는 있어요. 왜? 얘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서술형 영작 때문에. 근데 이거 영작 말고 그냥 순수하게 어법 문제로서 가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조금 얘도 어법 문제로 그렇게 매력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매력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얘보다는 좀 더 잘 나와요. 그래도 얘보다는 나올 확률이 있는데 보통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중딩 때는 그 목적격 보어 자리에다가 빈칸 뚫어놓고 앞에 뭐 지각동사 같은 거 써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뭐 이딴 식으로 냈어요. ing 쓸래, 뭐 pp 쓸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는데 이제 즉 동사에 따른 목적격 보어의 형태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이런 동사가 나오면 이런 목적격 보어가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중딩 버전 시험이고 고딩 버전에서는 그 역시도 잘 안 나옵니다. 왜? 쌩암기니까 쌩암기. 그럼 어떤 쪽이 잘 나오는가? 얘도 결국에는 객관식 기준으로 말하자면은 능수동 부분 문제가 나와요. 능수동 부분 문제. 능수동 부분 문제가 뭐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우리가 원트 목적으로 투부정사를 쓴다 해. 그럼 이제 중딩 때 나오던 거보다 투부정사 쓸래, ing 쓸래 이런 거였다고. 이건 중딩 버전. 고딩 버전은 뭐냐면 야 원트 목적어 투부정사 쓸래 아니면 투비 pp 쓸래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투부정사 나오는 건 당연히 아닌 거고 얘를 능동으로 쓸래 수동으로 쓸래라는 거지. 이게 고등부스러운 버전이라는 거지. 됐어요? 그럼 결국에 이건 또 어떻게 풀면 돼요? 우리가 해석을 해서 얘가 하는 거면 투부정사, 얘가 당하는 거면 투비 pp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 또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투부정사
목적 없으면 to be pp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결국 객관식으로는 능수동이다. 객관식으로 이게 그나마 난이도가 높다. 맨다. 서술형은 어때요? 얘랑 똑같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기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진주어 진목적어 여기 볼게요. 진주어는 뭐 사실 중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거라 이제 어법으로 또 역시나 영작으로도 사실 메리트 없어요. 진주어는요. 근데 진목적어는 좀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엄청 많이 설명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목적어와 진목적어인데요. 요게 일단 기본 개념은 좀 설명해 줄게요. 복습입니다. 복습. 기본 개념 설명하고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 설명하고 풀이법까지 다 알려줄게요. 잘 봐. 일단 우리가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미리 말하자면 이 전제 조건 세 가지가 다 맞아야만 우리가 가목, 진목 구조를 쓸 수 있어요. 이 전제 조건이 다 맞아야 돼.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오형식 구조여야 돼요. 오형식 구조. 즉 이런 구조여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물론 예외적으로 삼형식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삼형식 구조에서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 keep 목적어 from ing 막 이런 구조 있잖아. 그렇지? 그럼 이때는 뭐 목적어가 ing 하는 걸 막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from ing가 빠져버리면 의미 전달이 사실 잘 안 되죠. 그렇죠? keep 목적어만 쓰면은 우리가 보통은 뭐뭐를 유지하다 이렇게 해석하지. keep 목적어 from ing까지 다 나와야만 얘가 뭐뭐 하는 걸 막다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영어로 collocation이라고 불러요. collocation. 연어라고 합니다. 연어. 먹는 연어 말고 연결된 언어라는 소리야. 연결된 언어. 됐어? 근데 그런 collocation으로 만약에 나왔을 때는 keep 목적어 from ing 이렇게 나왔다고 쳤을 때 이 중간에 있는 목적어가 너무 길다면 맨 뒤로 보내서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쓰기도 해요. 삼형식에서. 근데 그거는 조금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오형식 구조에서 가목, 진목을 쓴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자면 우리가 문장의 모든 형식을 이렇게 다 써볼게. 쌤이 이렇게 써볼게. 대충 쓸게요. 이렇게 있는데 봐봐.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라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모든 형식에서 다 가능해요. 왜? 가주어, 진주어라는 걸 왜 쓰는 건데? 주어가 기니까 꼴 보기 싫어서 뒤로 보내고 it을 붙여주는 거잖아. 이게 가주어, 진주어 아니야. 그렇지? 가목적어도 똑같아. 목적어가 긴 게 싫으니까 얘를 뒤로 보내서 가짜 it을 써주는 거예요. 똑같아. 근데 가주어의 차이점은 뭐냐면 모든 문장 형식엔 주어가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가주어, 진주어가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애초에 1, 2형식에는 목적어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가목, 진목을 못 쓸 거 아니야. 3형식은 목적어가 어차피 뒤에 있으니까 필요 없고요. 아까 내가 말했던 예외 경우 빼고. 4형식은 어때? 얘는 직접 목적어가 길면 상관없죠. 간접 목적어는 애초에 긴 경우 자체가 없어요. 근데 설령 길게 나온다 하더라도 4형식, 3형식으로 전환하면 돼요. 투포로도 쓰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가목, 진목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는 게 5형식밖에 없는 거죠. 됐냐? 이게 이제 좀 논리적인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조건 볼게.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방금 내가 말했다시피 길어야 가목, 진목을 쓸 거 아니냐. 길어야. 그래서 이 목적어가 길어야 됩니다. 목적어가. 그럼 목적어가 어떤 형태로 나와야 길까?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나 대절이겠죠. 얘네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시험에서 좋아하는 거는 투부정사입니다. 시험에서 좋아하는 거. 됐어요? 내신 시험 기준. 됐니? 얘네 말고도 사실 다 가능해요. 맞절도 가능하고요. 뭐 간접 의문문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명사절이라면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가능한데 보통 학교 시험에서는 투부정사 제일 많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따 이유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요, 동사. 이쪽. 딴 색깔로 쓸게요. 요거. 이 동사가 make, find, 그 다음에 생각하다 시리즈였어요. 생각하다 시리즈.
think, consider, guess 등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생각하다 시리즈가 나와야 된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때 find라는 단어 있잖아. 이 find도 얘들아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다. 참고로 얘네가 알고 있는 건 뭐 알아내다, 발견하다, 찾다 이 정도 될 텐데 생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find가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하게 되면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용해야 됩니다. 잘 봐. 가주어, 진주어는 내 맘이야. 쓰는 게. 그냥 내 맘이야. 내 맘.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냥 쓰는 사람 마음이야. 아 나는 앞이 투부정사 나와도 상관없어. 하면 써도 돼. 근데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얘기가 달라요. 얘는 내 선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 맞다면 무조건 써야 돼. 안 쓰면 틀려요. 얘는 어법적으로 틀려요. 이게 가주어와의 차이점이다. 알겠니? 그러면 우리가 보통 make, find, 생각하다 시리즈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가 make거든. make. 그러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를 쓸 수 있다. 어떻게 되겠냐? 주어 나오고 make 나오고 가목적어 is겠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나오고 제일 많이 쓰는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라고. 됐나? 됐어요? 자 그러면 잘 봐봐.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고1 때는 보통 두 가지 버전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 자 객관식 버전과 서술형 버전이 있는데 보통 서술형 버전이 좀 더 잘 나와요. 고1 때는요. 고2 때는 애초에 이 과목 지목이 잘 안 나와. 고2 때는. 근데 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서술형 쪽, 객관식 쪽을 조금 더 많이 냅니다. 어쨌든 자 서술형으로는 뭐 나오냐? 당연히 영작이죠. 이걸 활용한 영작. 그럼 니네가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활용해서 영작을 하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면 애초에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가목, 진목 해석법을 알아야 그래야 니네가 영작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자 여기에서 요 구조로 그냥 내가 해석을 보여줄게. 얘는 은는이가 만들다 해석 없죠? 얘는 이제 요 자리에 그러니까 요 앞에 오는 make나 find나 생각하다 이거에 따라 좀 해석이 달라지는데 뭐뭐 하게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뭐뭐 한다고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투부정사는 목적어니까 뭐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서 은는이가 붙이는 거는 뭐 알다시피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어 동사 관계. 그러니까 이제 은는이가 붙여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보자면 얘는 뭐뭐 하는 것을 뭐뭐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됐어요? 얘는 뭐뭐 하는 걸 뭐뭐하게 만들다. 나는 우리 선생님은 숙제하는 거를 쉽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됐냐?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제 요 구조에서 영작하는 거, 서술형 유형 나온다 하나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객관식으로 나온다 했죠. 객관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객관식은요. 이 투부정사라든가 메이크라든가 이런 애들을 건들지 않습니다. 얘네를 건드려서 시험 낸다면 그건 진짜 낮은 난이도예요.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맞추는 거예요. 진짜 고난도는 뭐냐면 얘를 건드리는 거예요. 이슬 건드려요. 이슬 어떻게 건드냐면은 이걸 댐으로 씁니다. 댐. 이것도 내가 아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야. 맞죠? 아닌가? 님 말고. 자, 어쨌든 우리가 가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건 당연히 이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너네가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에 대한 학습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 구조가 만약 나오면은 아이 뭐야 이거 무조건 이시 정답이지 이렇게 골라버릴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했다가 작년에 틀린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구조가 나온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이시 무조건 가목적어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 봐봐. 만약에 댐이 진짜 앞에 나와 있는 어떤 명사를 복수명사를 대신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즉 부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얘는 뭐뭐를 뭐뭐하게 만들었어. 뭐뭐하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잖아. 해석에 전혀 지장 없죠. 되니? 그러니까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정말 제대로 풀려면요 이 구조만 암기해서는 의미가 없고요 이러한 구조가 나왔을 때 해석해봐야 돼요. 해석.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어법트 실력 따지기 교재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그 교과서가 뭐였지? YBM 박이었나? 가자고 거였는데요. 가자고 1학기 기말고사 때 이게 나왔었어요. 작년 1학년이었어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5과였거든요. 제 기억으로 5과에서 이 관련된 게 나왔었어요. 나왔어 고1 때. 여기는 안 나오지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이시냐 댐이냐 이세 밑줄 쳐져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석부터 해봐야 돼. 해석부터. 어떤 해석이 맞는지 니네가 봐야 된다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시 가목적어가 아닐 수도 있어. 가목적어가 아니라면은 어떻게 해석된다고? 얘는 그것을 뭐뭐하게 만들었다 뭐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맞는 건지 아니면 얘는 뭐뭐하는 걸 뭐뭐하게 만들었다 이게 해석이 맞는 건지, 즉 투부정사 해석이 중요하겠죠. 얘가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되는지. 그러니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져보고 난 다음에 여기가 과목 진목 구조인지 아니면 그냥 평범한 오형식 구조인지 이거에 따라서 얘의 답이 달라지겠죠. 됐니? 그래서 정석 제대로 푸는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과목 진목에서 제대로 풀 때는.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요거 과목 진목 기본 구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시험 유형 어떻게? 두 가지 나온다. 객관식이랑 서술형 말씀드렸고, 풀이할 때 어떻게 하라고? 아까 이 영작할 때는 내가 해석법을 알려줬죠? 그 해석을 알고 그거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 주황색으로 썼고, 그 다음에 객관식은 뭐다? 객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을 해봐야 여러분이 제대로 풀 수 있다. 결국 과목 진목이 고등학교 시험에서 잘 출제가 되는 이유는 뭐다? 어법과 해석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한 암기는 안 나온다 했습니다. 내가 계속 말하지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투부정사의 역할 나왔는데 뭐 사실 이 부분은 이런 거 뭐 투, 인어프 투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뭐 중딩 때야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법 문제로 고딩 때 나오진 않아요. 전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은요 외워두셔야 하는 이유는 사실 얘도 아까 우리 1, 2번이랑 비슷합니다. 영작으로 쓰거나 아니면 독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억해둬야지 어법 문제 풀기 위해서 얘네들을 기억하는 건 저는 그렇게 쓸모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됐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투부정사 자체에서 이제 고등부 수준에서 시험 낼 만한 거는 요거 정도 되겠네. 과목 진목. 이거랑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까 말했던 여기가 투부정사 자리냐 아니면 동사 자리냐 이런 거. 이 구문 분석에 대한 문제. 웬만하면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웬만하면. 됐나? 자, 그래서 부정사 밑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쭉 넘어가서 자, 여기 볼게요. 유닛 6. ING PP 밑줄. 되게 졸려하는 것 같은데 준서가 아까 격하게 끄덕끄덕 하는데. 이서연 자고 있는 거요?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자고 있는 건지 뭐 하고 있는 건지 알지 못하고 쓰고 있어. 참, 그리고 아윤이는 그거 내가 책 가져오라고 가져왔어? 진짜요? 그때 내가 화요일날 가져오라 했던 거. 아니 독해책이랑 가져오라 했잖아. 아이씨 뭐 가져왔는지 안 가져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식아. 응? 가져왔어? 그때 내가 가져오라 하지 않았냐? 너한테? 목요일날에? 얘기했던 거 같은데? 너 이렇게 나갈 때? 지수한테도 얘기했고 너는 가져왔다 했고. 뭐라고? 가져오긴 했는데 그럼 뭐가 문제야? 알았어. 자, 다음 거 봅시다. 이거 후딱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알았지, 준서야? 알았어. 이거는 내가 아까 실컷 설명했거든. 능수동 부분. 근데 사실 이 능수동에 대한 거는요. 동사 관련 어법이라면은 사실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동사 자리일 때도 능동태 쓸래, 수동태 쓸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투부정사일 때도 투동사 원형 쓸래, 투비 PP 쓸래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동명사일 때도 ing 쓸래, being PP 쓸래. 역시나 분사일 때도 ing 쓸래, PP 쓸래. 역시나 동사 관련된 거는 다 능수동으로 나올 수 있고요. 동사 관련 어법에서 거의 부동의 이 출제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바로 이 능수동이 되겠습니다. 능수동이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요, 제가 아까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어법과 해석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뭐 이 프리폼은 뭐 워낙 많이 말씀드렸는데
능동 뒤에는 목적어가 오지만 이제 수동 뒤에는 목적어가 안 온다는 여러분이 이제 질리게 알고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능동 뒤에 목적어가 안 오는 경우, 즉 이 녀석이 무슨 동사일 때? 자동사일 때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거는 어법적 사항을 활용한 거가 되는 거고, 어법적 사항. 자, 이거 외에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하던 해석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섞어서 해야겠죠. 해석을 활용한다는 건 뭡니까? 어떤 녀석이 하는 거면 ing고 당하는 거면 pp잖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렇지? 그런데 그 기준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 정확히 말하면 의미상 주어가 뭔가를 하는 거다. 하는 거면은 능동이고, 의미상 주어가 뭔가 되는 거다 하면은 수동을 쓰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확한 버전이죠. 그럼 여기에서 의미상 주어라는 녀석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게 또 애매해지는데, 자,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보통 뭐 for 목적격이니 오브 목적격이니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하잖아요. 그렇게 허접하게 내진 않고요, 시험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사 파트를 기준으로만 좀 말씀드릴게요. 분사 파트. 자, 분사라는 거는 잘 알다시피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렇죠? 그럼 형용사니까 보어로 쓰이거나 명사 꾸며주거나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분사라는 거는. 그렇죠? 다시 한번. 분사는 형용사니까 보어나 수식어라고 정리하자면. 그러면은 이 보어로 쓰일 때는 보어도 결국 두 종류 있거든. 주격 보어랑 목적격 보어 이렇게 있잖냐. 그렇잖아. 그러면은 이 주격 보어로 쓰일 때는 당연히 의미상 주어가 주어가 되겠지 뭐. 목적격 보어일 때는 의미상 주어가 목적어가 되겠지 뭐. 됐냐? 수식어로 쓰일 때, 분사가 수식어로 쓰일 때는 어떻게 씁니까? 이때는 수식 받는 명사, 걔가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야. 꾸밈 받는 명사, 걔가 하는 거면 ing, 그 꾸밈 받는 명사가 당하는 거면 p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분사가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죠. 바로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 이거는 뭐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분사 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주절의 주어였죠. 주절의 주어. 맞나요? 맞아? 애초에 접속사의 주어동사 나오면 지우 ing 하는 게 분사 구문 아니야. 그렇잖아. 여기서 주어를 왜 지었어? 얘랑 똑같으니까 지운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녀석의 의미상 주어는 얘가 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그 얘기 한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지금 제가 의미상의 주어는 그냥 말로써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분사가 형용사 보어로 쓰일 때는 주격 보어, 즉 이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형식. 이형식이면 당연히 주어가 의미상 주어. 목적격 보어, 오형식이라면 목적어가 의미상 주어. 형용사가 수식어로 쓰인다면 뭐다? 수식 받는 명사가 의미상 주어라고. 수식 받는 명사. 왜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I heard the shocking news 막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서 shocking이 뉴스를 꾸며주니까 뉴스가 기준이 되는 거라고. 얘가 의미상 주어라고. 그러니까 뉴스 입장에서 충격을 주는 거잖아.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shocking이라는 ing 형태 쓰는 거잖아. 됐나요? 자, 그리고 분사 구문에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 주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선생님, 우리 분사 구문에서 얘랑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얘랑 다르면 주어를 그냥 쓰잖아요. 그렇지? 근데 어법 문제에선 잘 안 냅니다. 어법 문제에서는 잘 안 내요. 이거를 이거 얘기 나온 김에 요거 설명해 줄게요. 이게 보통 고1보다는 고2 때 많이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어법이 상향 평준화되고 학년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일단 설명을 해줄게. 일단 요건 다 지울게요. 사실 이제 분사 파트에서 정말 이제 시험이 좀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해석과 구문 분석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절에 대한 이해 이게 좀 섞여서 나오면 좀 난이도가 높아지거든. 무슨 말인지 좀 보여줄게. 이거 전에 내가 보여줬던 건데 한 번 더. 얘들아, 이렇게 나오면은 내가 어법상 맞는 거라 해서 틀린 거라 했어. 이거 틀리다고 했지. 왜? 접속사가 없으니까라고 했지. 내가 엄청 얘기 많이 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요 주어랑 요 주어는 서로 다른 녀석이라고 가정해볼게. 내가 다른 녀석이라고. 그럼 잘 봐.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만약 동사라고 해보자. 얘가 진짜 동사야. 리얼 동사. 그럼 얘는 동사 쓰면 안 되지. 여기 접속사 없으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쓰라 했어? ing로 쓰라 했었어. 기억나요? 기억나? 얘를 왜 ing로 쓰라 했죠? 이게 분사 구문이야. 분사 구문.
이게 분사구문. 그럼 얘가 왜 분사구문이라 했지? 얘가 왜 분사구문이야? 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면 어법상 틀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접속사 써줘야 돼. 엔드 같은 거. 됐어? 자, 근데 요 주어랑 달라요. 달라. 그럼 분사구문 만들어 보자고. 접속사 지우고 주어는 다르니까 냅둬야겠죠. 그리고 동사를 ing하자. 됐냐? 그럼 최종 형태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네. 됐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2개 나왔는데 접속사가 없다면 뭐다? 그럼 ing 써주는 거야. 됐어? 근데 이걸 어떻게 시험에 내는 줄 알아? 학교에서? 여기다 밑줄 쳐놔. 여기다 밑줄 쳐놓고 얘가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내거든요. 그럼 얘는요 상당히 고난도 문제인 이유가 뭐냐면 이 밑줄에는 2가지 문제 의도가 숨어 있는 거야. 2가지. 첫 번째, 얘가 과연 동사 자리일까 아니면 ing 자리가 맞을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가 분사 자리가 맞다면 ing가 맞을까 pp가 맞을까? 능수동 구분 문제까지 들어간 거야. 됐어? 이게 2가지가 섞여 있는 문제라고. 그래서 고2 때 잘 나와요. 고2 1학기 거의 단골 문제야. 단골 문제. 근데 사실 작년에 제 기억으로 대진고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고1 2학기 때 나왔었어. 이게 나왔었어. 대진고였나 그랬다. 학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1학년 2학기 때 요 시험이 나온 걸 봤었어요. 작년에. 됐나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요게 사실은 좀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이게 지금처럼 짧으면 구별하기가 쉬운데 문장이 겁나 길어지면은 이게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구문 분석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구문 분석을 잘해서 이 주어 동사와 이 주어 동사 사이에 접속사나 관계사나 혹시 이런 게 있지는 않은가 이걸 잘 확인해서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됐어요? 근데 이런 게 안 나와 있어 책에. 안 나와 있어. 문제도 안 나와 있어 심지어. 그러니까 이거 허접한 책이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거 설명 봐라 이거. 무슨 뭐 능동과 수동의 개념이다. 뭐 문맥을 통해 능동인지 수동인지 파악한다. 누가 뭐 써 이런 말. 나도 책 쓰겠다 이러면. 이거 다 의미 없고요. 아까 말했지만 이 문맥을 통해라는 것도 말이 되게 애매하잖아. 뭐 문맥을 어떻게 하라고. 아까 말했다시피 의미상의 주어가 뭔가를 하는 거면 능동 ing고 의미상의 주어가 당하는 거면 수동 또는 뒤에 목적어가 오면 능동, 목적어 안 오면 수동. 단 자동사는 목적어 안 오고 능동만 가능하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병렬 구조인데요. 뭐 사실 병렬 구조는 시험에서 낼 때 ing, pp에서만 내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주로 동사형에서 병렬 구조를 내기는 해요. 그거는 맞아. 그러니까 뭐 앞에 동사원형, 뭐 동사에 s 붙은 것도 나오고, 뭐 동사에 ed형도 나오고, 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동사원형도 나오고, 뭐 예를 들어 ing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나오고 난 다음에 and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슬레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병렬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병렬 구조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얘는 온전히 해석으로 풀어야 되거든. 해석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고 그리고 이 and라는 놈을 기준으로 얘가 만약에 동사의 S형이 맞다면 얘랑 짝이고 만약 ED형이라면 얘랑 짝이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럼 이거에 맞춰서 해석을 해봤을 때 어떤 게 가장 적절한지 그러니까 해석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실 병렬 구조. 그래서 꼭 ing냐 pp냐 여기에서만 뭐 시험 나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동사 형태 관련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너네가 주의했으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뭐 엄청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 분사 파트에서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시리즈 있죠. 뭐 surprising, exciting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근데 얘네가 이렇게 섞여서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에는 surprising이 나오는데 뒤에는 예를 들어 excited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 이렇게 나올 수는 있다. 그러니까 얘가 ing라고 무조건 이기 써야 되고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교차돼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얘를 갖다 어법 문제로 내는 거는 일단은 못 봤어요. 저는 어법 문제로 내는 건 못 봤는데 얘네가 이제 혹시나 이런 거 갖다 어법 내기를 만약에 어법을 낸다? 낼 수 있는 학교가 딱 하나 떠오른다. 안국고. 얘네 학교. 안국고는 이걸로 내기도 했었어. 이런 유형으로. 근데 어쨌든가 그 외 학교에서는 사실 이런 유형으로 시험에 잘 내진 않아요. 그냥 해석할 때 주의해서 해라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갈게요. 저거 중기시켰지?
아, 장갑을 두고 왔네. 양할게. 자, 일단은 그 문제 부분, 그 개념 설명은 다 끝났고, 문제 부분 몇 개를 좀 한번 같이 해볼게. 그래서 앞에 어디를 보시냐면 67쪽 한번 가볼까? 67쪽? 67쪽. 자, 부정수 파트였는데 사실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까지는 다 그냥 의미 없어요. 여기는 다 난이도가 낮고요. 5번을 볼게요. 5번. 자, 5번 봐봐. I found it very valuable experience what kinds of jobs are available 하고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쌤이 말했던 과목적어 진목적어 구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 5번과 같은 패턴은 어차피 이 시라는 게 무조건 과목적어라는 걸 알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은 뭐 얘를 대신할 만한 게 앞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짤막하게 나온 문제는 사실상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냥 투부정사하고 끝나는 거야 얘는. 되니? 근데 쌤이 아까 말했던 문제 유형은 어디까지나 지문 버전으로 나왔을 때입니다. 지문 버전. 이렇게 짧게 나오는 건 당연히 쉽겠죠.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알게 되었어. 아주 가치 있다는 것을. 뭐가? 투부정사 하는 것이. 됐나요? 그러니까 to experience, 경험하는 것이. 뭘 경험하는데 what kinds of jobs are available이니까 어떤 종류의 직업들이든 간에 뭔가 이용 가능하다는 걸 경험했다는 것이 아주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뭐 느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몇 번이나? 6번 문제. 6번 문제도 뭐 별로 의미 없고 7번 문제도 사실 그다지 의미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전부 다 이 투부정사의 용법 관련된 거거든요.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추투 이거이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패스 하도록 할게요. 71쪽 한번 봐보자. 71쪽 아니다. 71쪽 보기 전에 그 모의고사 문제 하나 정도는 보고 갈게요. 예를 들어서 어디를 볼까? 2번 문제 한번 가보자. 2번 문제. 2번 문제 하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일단 처음에 하고 나왔는데 이 부분이 과연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걸 한번 따지면서 가보자고. 구문 분석부터 해야 돼. 그래서 For more than 100 years in the United States 여기까지 한 덩어리. Most people 주어 나왔죠? Consider 동사 나왔고요. in 나왔다. 그 다음에 여기 잘 봐봐. Justified and desirable 하고 나와있는데 얘가 지금 형용사잖아. 형용사 두 개 묶어놓은 거잖아. 이게 뭐야? 이게 목적격 보호야. 됐어? 왜냐면 뒤에 꾸며주는 명사가 없으니까. 어는 이제 여기서 이제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시라는 게 과목적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진목적어. 그러니까 여기가 초부정사가 답이 되는 거야. 투어. 됐니? 근데 어떻게 해라? 해석해봐야 돼. 과목 진목은 해석해봐야 돼. 그럼 보자면 미국에서 100 years니까 100년인데 100년 이상 동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겼다는 거야. 해석 없죠? 정당하고 desirable, 바람직하다고 여겼대요. 뭐를? to own, 소유하는 것이. 됐나? 뭐를 소유하는 게? slaves for personal benefit.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노예를 소유하는 것이 뭐하는 것이 정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겼다. 됐니? 그러니까 과목적어 진목적어 해석이 딱 맞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바로 답 나왔네요. to own 해가지고. 됐니? 자, 나머지를 볼게. 2번도 보면은 지금 have 나왔는데 저기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동사 자리가 맞다면 수일치나 태나 이런 게 맞는지 따져봐야겠죠? 뭐로 거기서 가볼게. 자, throughout history 한 덩어리. Many groups of people 주어 나왔습니다. 주어 나왔는데 갑자기 콤마 찍혀 있죠. 그러면 콤마 찾으면 돼요. including부터 various races, genders, age groups, and 나왔으니까 여기서 끄면 되겠네. and individuals. 근데 individuals 뒤에 역시나 with disabilities 여기까지가 되겠네. 이 콤마 바로. 그럼 여기가 뭐야? 동사 자리 맞네. 됐냐? 그럼 동사 자리 맞으니까 have been 동사 나왔고 victims 보어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 형식 문장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동사 자리는 확인했고 수일치나 태 뭐 이런 거 신경 쓰면 되겠죠. 일단 주어가 many groups of people이라는 복수형 나왔으니까 수일치는 문제될 거 없고, 그리고 have pp라는 현재 완료 나왔으니까 역시나 우리가 그
저기 뭡니까? 태를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어차피 비동사가 주체니까 have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2번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은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learn이라는 동사가 애초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아요. 뭐뭐 할 것을 배우다 이렇게. 그래서 to criticize 나온 거야. 괜히? 근데 우린 여기서 끝내지 말자고. 여기서 끝내면은 너무 증빙스럽잖아. 어떻게 하라고? to criticize 쓸래? 아니면 to be criticized 쓸래? 즉 능수동까지 따져보자고 우리는. 알겠지? 자 뒤를 봤을 때 The social conventions and taboos라고 목적어가 또 나왔네요. 누구의 목적어야? criticize의 목적어겠죠. 됐니? 그러면은 이놈의 목적어가 나왔다는 건 얘는 무슨 태? 능동태로 써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능동형? 그러니까 to의 동사 원형이 문제될 게 없는 거야. 됐니? 우린 여기까지 신경 쓰자고요. to 부정사의 태까지. 됐니? 다음 넘어가도 돼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자면 얘는 뭐 스위치 문제인데요. 딱 보더라도 앞에 all of us 나왔잖아. 얘들아 여기서 all이 주어가 아니야. us가 주어예요. us가. 알겠니? 여기에 스위치하는 거다. 여기서 all of it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all of it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당연히 그때는 단수 취급해야겠죠. 그냥 us 나왔으니까 복수 취급.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거는 하나 팁을 줄게요. 우리가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 the way라던가 또는 the ability 또는 the fact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the fact는 근데 그렇게 많이는 안 쓰이는데 얘는 뺄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얘는 둘이니까 the way랑 the ability 나오면은 이 뒤에 이제 투부정사가 이렇게 함께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이렇게 응. 그럼 얘네가 뭐냐면 얘 꾸며준다 생각하면 돼. 얘 꾸며준다 생각하면 돼. 원래 정석은 투부정사가 여기서 동격으로 쓰인다라는 건데 그딴 거 몰라도 돼요. 그냥 그러니까 꾸며주듯이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할 방법, 뭐뭐 하는 능력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 됐어? 그래서 이 to criticize social conventions and taboos가 얘 꾸며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는 동사 자리가 아니겠죠? 투부정사니까. 그래서 동사 어디 나와 있는데? develop 동사 나와 있잖아. 됐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71쪽을 한번 같이 볼게요. 71쪽. 이건 아까 안 봤는데. 근데 여기는 중요한 게 없어요. 아까 내가 말했던 그 ing, pp는 그 능수동 구분하는 거 그게 전부니까 넘어갈게요. 빈출 표현. 이거는 조금 중요한 거 같아. 얘는 거기 70페이지 4번에 나와 있죠. 얘는 정말 많이 나오는 애들이라서 여러분이 아마 이미 다 잘 알고 있겠지만 의미랑 좀 같이 기억해두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리즈는요. 여기는 조금 기억해둬야 돼. 그러니까 B, B, C가 뭐 ing와 함께 어울린다. 그 다음에 뭐 look forward to ing 이런 것들 있잖아. 얘네들은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고등부 기준에서 사실 근데 어법 문제로 사실 얘네가 잘 나오진 않거든. 어법 문제로 낼 만한 거라 없어요. 여기서는 없고요. 오히려 어법 문제로 잘 나오는 건 뭐냐면요. 책이 안 나와 있으니까 써줄게요. 뭐가 잘 나오냐면 그냥 딱 두 개만 써줄게요. 잘 나오는 거. 첫 번째는 devote A to B. 요거. 이 devote라는 표현 대신에 dedicate를 쓰기도 해요. dedicate. devote나 dedicate가 헌신하다, 전념하다, 바치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 to가 뭐뭐에라는 뜻이잖아. A를 B에 전념하다, A를 B에 바치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 to가 전치사야. 전치사. 그럼 전치사니까 당연히 B 자리에는 명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동명사를 써야겠죠. 여기에 동사원형 쓰면 땡이겠죠. 투부정사 아니에요. 알았죠? 이거 잘 나오고요. 또 잘 나오는 거 하나 더. From A to B예요. 너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네. A에서 B까지죠. 그럼 여기에서도 당연한 얘기지만 똑같아. 여기서 to가 뭐뭐까지거든. 뭐뭐까지. 얘도 전치사야. 그래서 이 B 자리에도 똑같이 명사 나와야겠죠.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모의고사 할 때요. 2주 전인가 3주 전쯤에 이거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혹시 기억나요? 나왔었어? 준서? 그래? 이거 나왔었어. 그때 뭐 from enjoying 뭐 어쩌고 하면서 나왔던 것 같거든. 어쨌든 간 from A to B도 역시나 여기가 전치사다. 얘네가 오히려 잘 나와. 어법으로 낼 거라면.
어법으로는. 얘네는 어법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어법으로는요. 뭐 영작이라던가 독해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하겠지. 어법으로는 얘네가 더 잘 나와요. 됐죠? 자, 이건 넘어갈게요. 71페이지에서 좀 괜찮은 문제가 뭐가 있을까? 보자. 전부 다 근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1번이 그나마 난 더 나은 것 같은데 1번을 좀 보자면 레이징이 밑줄 쳐져 있잖아. 그럼 일단은 얘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하라 했지 내가. 그렇지? 그럼 애니멀에서 일단 주어야. 문장 맨 앞에 있으니까. 뒤에 suffer 동사 나왔네. 그렇지?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건 수식어라고 했잖아 내가. 아까 말했죠? 이 suffer라는 건 참고로 얘들아 자타동사 둘 다 된다. 우리가 보통 자동사로만 쓰인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suffer from 해갖고. 근데 보통 우리가 보통 맞다라는 뜻일 때는 suffer from을 쓰면서 자동사로 많이 쓰이고요. 어떤 거를 겪다라고 해석할 때는 보통 목적어, 그러니까 타동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terrible cruelty라는 게 그냥 목적어로 쓰인 거예요. 얘가 목적어. 자, 어찌됐든 간. 그러면 raising on factory farms라고 나왔는데 여기 ing, 능동형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동형, raised가 돼야 된다. 이렇게 풀 수도 있고 해석상으로 봤을 때 그 팩토리 팜에서 길러지는 동물들이겠죠. 길러지는 동물. 되니? 그러니까 동물들이 길러지는 거니까 역시나 수동형이 맞겠죠. 해석으로도 점검해보고요. 됐나요? 1번 말고는 그나마 괜찮은 게 3번? 3번도 조금 괜찮아요. 3번 좀 볼게요. 3번 보자면 구문분석 하면서 풀어야 돼 항상. machine 주어, place 동사, recorded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메시지를. 이거 내가 아까 알려준 건데 잘 봐봐. recorded는 어쨌든 간 분사잖아. 분사. 그치? 분사가 지금 명사 꾸며주고 있다. 그러면 이 꾸밈받는 명사가 의미상 주어라고 했었어 내가. 그러면 이 메시지 입장에서는 녹화시키는 게 아니라 녹화되는 거니까 ed형이 붙은 거예요. 그쵸? 이런 것도 챙겨가자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메시지를 수식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동사 나와 있잖아. place라고. 그럼 여기 동사 자리가 아니야? 아니지.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꾸며주는 자리가 될 텐데 수식어 자리가 될 텐데 뒤를 봐봐요. 이거는 텔의 특성까지 여러분이 잘 안다면은 더 쉽게 풀 수 있는데 텔이라는 동사는 4, 5형식 동사로 쓰이거든? 이거 몰라도 돼? 몰라도 이거 푸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냥 참고로 말하는 거야. 4형식으로 쓰일 때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치? 근데 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주로 대절을 많이 써. 대절. 이렇게. 그래서 뭐뭐에게 대절 이하를 말해주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5형식으로 쓰일 때는 당연히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 목적격보 자리 주로 뭘 쓰냐면 투부정사를 씁니다. 투부정사. 그래서 얘한테 하라고 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얘한테 하라고 말하다. 그니? 자, 근데 지금 뒤를 봤을 때 colors라는 목적어 나와 있고 to live라는 목적격보 나와 있죠. 됐니? tell 목적어 투부정사 나와 있습니다. 즉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능동형 telling이 되는 거예요. 능동형. 됐니? 이렇게 푸시면 된다. 그러니까 전화한 사람한테 이름과 텔레폰 넘버를 남겨주도록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됐어요? 이거는 메시지가 남겨주는 거잖아. 이 메시지가 말을 해주는 거잖아. 그 음성 메시지가.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도 봤을 때 얘가 하는 거니까 ing가 맞겠죠. 됐니? 이렇게 푸시면 된다. 1, 3번 문제가 제일 좋네요. 나머지는 썩 그렇게 매력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 간단한 것들. 간단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보자. 좀 괜찮은 문제가 없을까? 괜찮은 문제. 2번 문제 좀 괜찮아 보인다. 이것도 2번 문제 좀 같이 볼게요. 2번 문제 다 하고 난 다음에 니네 숙제 해온 거 내가 개별 첨삭 해줄 거거든요. 개별 첨삭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 자, 봐봐. 일단 처음에 왼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분사 부분으로 나와 있지. 그렇지? 그럼 이 녀석의 의미상 주어는 누구겠어? Only a few people이겠죠. 겨우 몇 안 되는 사람들. 그렇지? 그럼 겨우 몇 안 되는 사람이 칭찬을 해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give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give는 기본적으로는 4형식이잖아.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잖아. 그렇지? 근데 뒤를 봤을 때 compliment라는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는 간접 목적어가 생략돼 있다라고 니네가 생각하면 돼요. 간접 목적어가 왜 빠져 있는데? 수동태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가면서 직접 목적어만 남아있는 수동태예요. 뭐뭐를 받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해석도 해봐야 된다고. 칭찬을 받을 때 면함되는 사람만이 그것을 단순히 받아들인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해석상으로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1번 문제될 거고요. 2번 봐봐. 여기가 한 덩어리죠? 이건 아까 말했던 거. while 뒤에 ing 쓸 수 있다. 분사구문이죠 얘도. 그렇죠? 그럼 avoid이라는 능동형이 맞는지까지 우리가 따져보자면 뒤에 avoid에 대한 목적어 self phrase 나와 있잖아. 얘의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역시나 능동형 문제될 게 없는 거지. 됐니? 이 녀석의 의미상 주어는 I겠죠. I.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여기도 이제 coming 나왔는데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자, women and men are both sorry. 이거는 be likely to는 그냥 묶어서 동사로 표시하는 게 편해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complement가 목적어가 되죠. accept의 목적어.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어떻습니까? 완전한 문장. coming from a man. 끝까지 묶으면 되겠다. then from a man. 이렇게 꾸며주는 건데요. 여기서 봤을 때 이 coming from a man, come이라는 동사 자체는 애초에 자동사잖아. 뭐뭐 출신이다, 뭐뭐에서 오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PP형으로 꾸며주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나 ing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동사 자리 아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볼게요. 얘는 시작이 여기부터거든. 법부터. 그럼 왼절에 뭐뭐는 주어, 태아서 동사, another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이 부분입니다. 큰 다음표 부분.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왼절이에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you, be likely to 동사원형. 동사 나왔고 here 나왔으니까 너네 생각해야 되는 거 무슨 동사? 지각 동사. 됐어요? 지각 동사. 그래서 the recipient 목적어 나왔고 여기가 목적격 구원해. 지각 동사는 동사원형 받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역시나 문제될 게 없는데 여기서 끝내지 말자고. 어떻게? 얘도 능수동 따져주자. 얘도 능수동을 따져주자. 근데 뒤를 봤을 때 더 컴플리먼트라는 목적어 나와 있지. 다운플레이의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다운플레이가 뭔 뜻인지 몰라도 돼. 어차피 다운플레이의 목적어가 나왔어. 그럼 얘는 능동형이 맞다라는 거야. ing 써도 되겠죠. 됐니? 그럼 다 5번이겠네. 자, 5번 볼게요. offer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 잘 봐봐. search response 주어 나왔어. 동사를 찾아볼까? 동사가 어디 나왔나? 여기 나왔네. makes. 됐어? makes가 동사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주어 나왔는데 콤마 끊겨 있잖아. 그럼 내가 콤마 찾으라고 했죠. 콤마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됐냐? 그럼 요만큼이 뭐야? 수식어야 수식어. 됐어? 잠깐만 여기선 형용사겠다. 소리.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됐어? 주어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주어 이제 쭉 나오고 있네. 됐니? 여기서 문장 끝나고. 됐어요? 그러면 일단 얘는 동사 자리 아니다라는 건 우리가 알았어요.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건 ing 쓸래? pp 쓸래? 이걸로 접근하면 된다. 됐니? 자, 근데 offer라는 것 자체가 제공하다 아니야. 제공하다. 그렇지? 뭐뭐를 제공하다.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offer 뒤에 to 부정사 to make가 혹시 얘가 목적으로 쓰인 거 아니에요? 뭐뭐 하는 것을 제공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능동형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 잘 봐. 자, 그러한 반응인데 어떤 반응이냐면 to make the complimentary feel. 여기 또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가 나왔네. 그 칭찬하는 사람이 느끼게 만드는 거랍니다. 자, 뭘 느끼게?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과도하게 자만하지 않도록 느끼게 만드는 됐어요? 여기까지인데 만들기 위해 제공된 반응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적절하겠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반응이라는 애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반응이라는 게 제공됐다라고 보는 게 여기선 더 적절하겠죠. 제공받았다고요. 그냥 부여받았다고. 그리고 역시나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 offer의 단어의 특성이에요. 근데 너네가 offer라는 단어의 특성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지금 푼 거여서 지금 해석을 해본 건데 사실 offer라는 단어 자체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못 받습니다. 그냥 뭐뭐를 제공하다야. 오히려 사형식에 썼어요. 사형식. 뭐뭐에게 뭐뭐를 제공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역시나 뒤에 목적어가 없고 해석상 여기서 제공되는 게 맞고 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반응이 제공받는 게 맞기 때문에
수동형인 offered가 맞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난이도가 그래서 좀 있었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은 그래서 이제 같이 문제 푸는 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시간은 좀 다 되긴 했는데 여러분이 숙제로 해오신 부분은 제가 좀 따로 봐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여러분 숙제 해오신 부분들은 따로 봐드리겠습니다. 부교재랑 책이랑 같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제가 한 문씩 보는 동안 각자 우리 그 몇 쪽이냐 67쪽부터 이제 안푼 문제들 있죠. 안푼 문제들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각자 이유 쓰고 똑같이 여러분 문제 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제를 그럼 미리 말해줄게요. 잠깐만. 오늘이 12일이죠? 그러면 3월 12일 목요일 지난번에 65까지 했고 67부터요 73까지겠네요. 여기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뭐 이유, 수리, 공문서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체크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해석 부분 잠깐만요. 해석 부분은 방금 전에 풀어본 문제 두 개로 할게요. 68의 2번, 72의 1번 68의 2번 72의 2번 여기는 여러분이 한번 해석을 직접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그 부교재 있죠? 부교재가 지난번에 어디까지죠? 36까지 했어? 응. 37에서 잠깐 7, 8, 9, 10, 41, 42, 43, 43까지 되겠죠. 43번까지 여기까지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고 이유 쓰고 구문 분석하고 질문 체크하고 됐죠? 다음 시간에 테스트는요. 다음 시간 테스트는 오늘 진도 남은 부분이겠죠? 67에서 73 사이 여기를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좀 준비를 해와 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했던 건데 여러분이 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요 좀 일찍 오시거나 아니면 준비를 좀 잘 하시거나 아니면 단어를 뒤에 보거나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개별적으로 참석을 좀 해줄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인부터 볼까? 채점들을 다 안 했냐 근데? 뭐라고? 그것도 다 안 했다고? 아니 첫발표로 좀 드디어 전부 다? 그래? 답지를 봤는데도 모르겠어요? 응 4번이 틀렸잖아 딱 봐도. 왜냐면 ask 나왔잖아. 여기가 목적어 여기 동사자리 맞아? 동사자리 맞아 아니야? 아니지 여기 동사 있으니까. 근데 플레이가 어떻게 맞아? 이게 동사자리가 아니야. 동사자리가 아닌데 얘는 동사잖아 플레이는. 됐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틀렸지. 어떻게 써야 될까? 준동사를 써야겠지. 투부정사나 분명사나 분사 셋 중에 하나 써야 된다. 동사자리가 아니니까. 풀이법 알려줬잖아. 됐어? 근데 ask라는 단어 특성상 ask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 쓰거든. 얘한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해라. 됐어? 그래서 특보의 정답하고 끝납니다. 됐냐? 네. 또 이건 왜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야씨 어떻게 씨 하나? 씨 어떻게 하나를 갖다 씨. 지금은 알 거 아니야 근데 아니야? 지금도 몰라? 잠깐만 이거 진도 나오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했던 건데. 근데 이거 이거 지지난 거잖아 지금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 59에서 60원. 아무튼 아무튼 저 시간 그때 안 물어보고 찾아보고 있었구만 지난 시간에. 일단은 지금 전부 다 동사형에 밑줄 쳐져 있으니까 뭐부터 해야 돼? 구문분석 먼저 해야지. 그래서 동사자리 맞는지 아닌지부터 봐야지. 맞으면 뭐 신경 쓰라고? 수일치랑 태 신경 쓰라고. 아니면은 준동사자리 이거 신경 쓰라고. 이것대로 지금 풀지도 않았지.
이거대로 먼저 풀어.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풀이해주는 거 의미 없어. 일단 하고 있어. 그다음 미칠수. 4, 5번? 아, 4번은 주시면 5번은 이게 부사로서요. 아, 예, 부사로 쓰였어요. 이게. 그러면 여기다가 표현을 네, 이거는 내가 그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우리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서 의미 달라지는 애들 있잖아. 하이, 하이리 같은 애들. 그렇잖아. 근데 시험 그 시리즈 중에서 시험이 많이 나온 애가 내가 하이, 하이리랑 레이트 두 개가 많이 나온 거야. 레이트리는 최근, 레이트는 늦은 또는 늦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최근에 집에 도착했다라기보다는 최근이 왜 늦게 집에 왔다라는 게 맞겠죠. 됐어요? 지금 이거가 여기 다른 건 맞는 거 다른데 얘가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이거 그 우리 그때 비교 부문의 병렬 구조에 관련된 거였는데 잘 봐. 예시를 제공하는 것이잖아. 예시를 제공하는 게 효과적이래. 이거 하는 것만큼이야. 그럼 여기서 얘랑 뭐랑 비교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 똑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했었던 거. 병렬 그 비교 부문에서는 병렬 구조가 성립된다고 했잖아. 됐어요? 근데 이유는 왜 하나도 안 썼냐, 자식아? 1, 2, 3, 4, 5번 어디다 썼어? 이거 뭐야? 얘는 뭘 썼네? 해석. 아 해석? 아 해석 말고 그 이유 모든 번호 다 써야지. 얘는 왜 맞고 얘는 왜 맞고 얘는 왜 틀리고. 그냥 맞는 여기 잠깐만 아니네? 여기 하나 아니야? 이씨 자식아 뭐야? 모든 번호에 대해서 다 해야 되는 거야. 모든 번호에 대해서 앞으로 할 때 그렇게 해. 자 그다음에 호영이 어디부터? 대절부터? 일단 이 대절 전체는 목적어고 릴리브의 목적어 얘가 주어 그 다음에 are born 동사 수동태놓고 얘기하고 수식어. 자 아까 알려준 거 ability 뒤에 초부동사는 꾸며주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together in the mind's eye 여기까지 해서 보자. 잠깐만 여기가 조금 어렵겠다. 여기 앞부분까지 이게 어떻게 되냐면 in the mind's eye가 수식어거든. 이게 부사. 오케이? 얘도가 뭐뭐를 모으다잖아.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니까 precise 이게 precise가 정답이에요. precise가 아니라 그러니까 precise visual images가 이 gather의 목적어야. gather의 목적어. 얘가 이렇게 보이죠. 그냥 그래서 초부동사 여기까지. 됐어? 또 4번? 이거야? 이거야? 이게 뭐? 이게 왜 맞는지 좀 틀린지 모르겠어. 아, 이건 뭐냐면 일단 문제의 의도 자체가 제 문장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잖아. 그럼 주어 동사를 한번 좀 잘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 K는 동사인데 주어가 근데 이 문제를 왜 낸 거지? 이 문제를 왜 냈는지 모르겠네. 얘가 주어거든. 얘가 주어야. The property of the at symbol 이게 주어거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도치된 거야. 도치가 왜 되냐면은 부사고 문조에 가서 부사고 도치야. 부사고 도치. 근데 보통 부사고 도치를 문제를 이렇게 내진 않는데. 어쨌든 잘못된 건 없어요. 얘는 잘못된 건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얘는 능수동을 따질 필요가 없고 자동사니까. 그 다음에 시제일치를 따져본다 했을 때도 여기도 와있고 과거시를 갖고 문맥적으로 봤을 때도 얘가 이거와 함께 도입됐다라는 거니까 과거에 도입됐다는 걸 말할 테니까 과거시제도 문제될 거 없어. 그러니까 4번은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됐어요? 잠깐만 이따가 남은 거 좀 이따 볼게. 그 다음에 최근에 놓친 그 뭐지? 이거 오늘 수업에서 한 건데 이거 그레이 에세스 푸시니까 위에 보면
그 강조 이게 강조 이게 진조. 근데 해석을 해봐야 사실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는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it's widespread use가 좋아요. 여기서. 그다음에 동사, 목적어, 목적어, 그럼 여기가 진목적어니까 투부정사의 가능성은 있다니까. 구조적으로. 여기까지가 다 투부정사겠네. 그러면 투부정사 이해하는 걸 필수적으로 만들었다.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걸 하기 위해 그걸 필수적으로 만들었다가 맞는 건지 이거는 해석을 해봐야 돼. 근데 일단 확실한 건 뭐냐면은 어차피 풋은 틀렸어. 어차피. 왜냐면 여기 동사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동사 자리가 아니겠지. 됐어? 근데 내가 방금 말한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과목 진목 구조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해석을 하라는 거고 여기 이세 밑줄 쳐져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 밑줄 쳐져 있잖아. 얘는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당연히 얘가 정답은 맞아. 됐어? 저 이거 이게 왜 아닌지. 그건 보자. 시작점을 좀 봐야 되는데 시작점이 여기부터 있네. remember, however. 그럼 remember의 목적어가 이렇게 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절에 주어 나왔고, 그다음에 동사 나왔고, 그다음에 public. 자, 나블리 나왔다. 그럼 나블리랑 버들스 나왔지. 그러면은 요게 A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가 B에 해당되는 거네. 맞아? 그러면 보자. In the way that it was made. 그러면은 그것이 만들어진 방식에서뿐만 아니라 보여진 얘가 뭔지. That was shown. That was shown. 이게 새로운 방식이 그것이 만들어진 방식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이 시정점이 될 가능성이 이게 뭐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근데 이게 좀 이상한데 여기 인이 있으니까 대도 나왔고 그러니까 병렬 구조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포인트가 그런 거라면 인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상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이 만들어진 방식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보여진 방식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이 나와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하자면은 이제 in the way 그다음에 that was shown이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요 부분이 지금 날아가면서 지금 얘가 지금 나오는 이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쓰려면은 the way를 앞에 써주거나. 만약에 똑같은 부분을 다 지울 거면 사실은 얘를 다 날려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써야 되는데 애매하게 지금 얘만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얘를 아예 다 써주거나 생략할 거면 아예 싸그리 다 생략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겠네요. 여기서. 그 다음에 아윤이. 책에서 없었어? 이런 씨. 보자마자 채점부터 하고. 여기 좀 보자. 이거는 뭐냐면 이 투부정사가 얘를 꾸며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어프트야, 인어프트. 우리 투처랑 항상 대조되는 거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보통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보통 이렇게 해석하잖아. 근데 원래 정석은 뭐냐면 투부정사가 얘 꾸며주는 거거든. 이 자리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와요. 그래서 얘를 원래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하기에라고 쓸게. 뭐뭐 하기. 그러니까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한 또는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되고 인어프도 똑같아요. 이 인어프가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부사로 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부사로 쓰였어. 왜냐면 스트롱을 쓰는 거고 충분히 강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인어프를 쓰시하는데 인어프가 부사잖아. 그래서 얘도 해석할 때 뭐뭐 하기에 충분히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문제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을 죽이기에 충분히 강한 독성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끝이야 이게? 그 다음에 연우는 어디? 여기?
이게 동사고 얘가 주어야. 이제 수식어. 그치? 부사, 동사, 그러니까 장소나 이런 걸 나타내는 부사가 함께, 장소나 방향에 관련된 부사가 앞에 오면은 주어, 동사, 부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템볼의 인기가 어떤 이메일의 도입과 함께 왔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는 이든 부치가 됐습니다. 얘도 도치금이에요. never. 얘는 부정어 도치야. 부정어 도치. 그래서 had가 동사예요. before가 주어일 리는 없잖아. these subjects가 주어고. 그래서 had pp.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동사는 had been considered. 이렇게 합쳐서 동사예요. 그래서 appropriate이 원래 목적격 보어였던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보어인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겨놓은 거냐면 내가 원래 문장부터 볼게요. 원래는 어떻게 생겼냐면 these subjects 그 다음에 had never been 아니구나. never 여기 있네. had been considered 그 다음에 appropriate 대충 쓸게. appropriate 그 다음에 for artist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never before 이렇게 나왔었어. 원래. 그러면은 consider라는 것 자체가 오형식 동사거든. 뭐뭐를 뭐뭐하게 여기다 간주하다. 원래는 어떻게 나와? consider의 목적격 이렇게 나온다. 이 자리가 형용사가 들어간다. 근데 얘가 지금 수동태 됐잖아. 그럼 얘가 앞으로 가고 얘 비동사의 pp 되고 얘 나오니까 그대로 형용사 보호가 와야지. 그러니까 appropriate은 문제될 게 없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얘가 이제 부정어 도치랑 섞인 거지. 이 부정어가 문장 앞으로 가면서 주어, 동사가 자리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never before had these subjects been considered appropriate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됐냐 뭔 말인지? 그래서 얘는 형용사 보어 자리야. 이 consider에 대한 보어 자리야. 됐어? 초보정사는 목적어 아니고 여기도 다 부사 수식어. 그래서 잠깐만 부산지 형용사를 봐야 돼. If differ greatly in the power of 있어서 형용사였구나. 파워 보내주는 거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내는 능력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딴거 없어? 그다음에 준선이. 이게 이 짝다 주. 아니야 더비교급 더비교급이잖아.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거 아까 했던 건데 정확히는 얘가 주어였던 건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그다음에 in paragraph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보어야. 그럼 동사가 없네? 동사가 여기 뒤에 생략된 거야. 이지가 비동사 생략된 거고. 그 다음에 또 더비교급 나와 있지. 그래서 the information이 주어, 그 다음에 will be remembered가 동사, 또 more likely가 보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이게 뭐냐면은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있잖아.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통해서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해석 자체.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 해석할 때. 큰 덩어리. 그러니까 마치 뭔가 좀 좋지 않게 조정된 매직 랜턴을 통해서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as if는 접속사인데 뒤에 전명구 나왔잖아. 이거는 내가 설명했었는데 어떤 거다? 분사 구문이다. 앞에 주어랑 비동사 날라간 거야. 접속사 냅두고 주어 날리고 동사의 ing인데 be는 생략 가능하니까 날라가고 남는 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해. 됐어? 그럼 여기서는 앞에 있는 주어가 others 였었으니까 의미상의 주어는 others겠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they are가 생략되니까 they were네. they were 과거의 의미. 그러니까 원래 이거였다고. as if 뒤에 they 뭐였다고 우리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마치 그것들이 이거를 통해서 인 것처럼 이렇게 됐었는데
분사구문 만들면서 대의가 얘랑 똑같으니까 얘 날리고 얘 빙을 만들었는데 빙 생략 가능하니까 날린 거고. 그래서 얘만 남은 거야. 됐어?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기 누구야? 1, 2, 3, 셋, 4 채윤이까지. 자, 4명 제외하고 나머지는 바이바이. 더 질문 있는 거 없고. 아, 질문 잠깐만 나와요. 누가 나 불렀냐? 지수가 불렀냐? 알았어. 질문할 거 있으신 분들은 나가 계셔도 돼요. 저 받을 테니까. 잠깐만 저거 좀 끌게. 우리 준서 뒤통수가 나오고 있을 텐데.